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의학과 신입생 서석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동적이지 않은 주도적인 학습 태도였습니다. 학습이란 것은 단순히 학문을 습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동기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처음에 의사를 꿈꾸었습니다. 두통이 자주 있었고 어떨 때는 코피도 같이 났는데 10장이 넘는 휴지를 써도 멎지 않는 코피를 보며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 보겠다는 오기로 의사를 꿈꾸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1학년을 보냈고 그 결과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약간의 슬럼프가 찾아오며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저는 2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을까? 의사가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차례 외부 봉사에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힘든 환경에 처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희를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또 더 아픈 사람들을 돕고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제가 진정으로 의사라는 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 공부에 완전히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 다행히도 안정적인 성적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필요했던 노력은 당연하게도 학습의 방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매우 단순한 암기식 공부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의 부족을 느끼게 되었고 또 휘발적인 지식의 습득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의 2등급을 겪고 난 이후 저는 공부법을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저만의 공부법은 질문이었습니다. 한 개의 개념, 한 개의 문제를 풀 때마다 이 개념이 성립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개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문제를 왜 그렇게 풀어야 하며 다른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하더라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며 질문을 정교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선생님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이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 번 더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며 다양한 시야를 가지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위해 별도의 주제를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 교과 공부를 하며 진심으로 궁금했던 점들을 깊이 있게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드러났고 선생님들께서도 그 탐구의 과정을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고민했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거나 선생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 학생부의 기록으로 남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라는 진로의 큰 틀은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교 재학 중 제가 겪은 진로 탐색 과정은 그 틀의 정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크게 두 가지, 인문학적 측면과 학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적 측면에서 저는 해당 진로 내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책 오늘 밤 세상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와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봉사활동에서 앞선 답변과 같이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업과는 관련 없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저는 질병 그리고 신체적인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 모두에게 불가피하며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아픔이 이런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진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남주인공인 기미야 도루가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겪는 여주인공 히노 미오리를 돌봐주고 도루가 죽은 이후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까먹었지만 그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히노의 모습은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대는 제가 추후 의사가 되었을 때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가고 싶은 학과의 권장 과목을 먼저 확인하며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제 호기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의학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졌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Brain Computer Interface, 즉 BCI나 인공지능 의학과 같은 분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탐구하고자 인공지능 수학이나
인공지능을 위한 선형대수학과 같은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들었습니다. 제가 고교 생활 중 했던 활동에서 가장 성장했다고 느낀 활동은 3학년의 진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활동을 선정한 이유는 해당 활동이 단순히 학업적인 분야 또는 진로적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업적 분야에서 저는 해당 활동이 제 고등학교 생활의 실험적 성장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중학교를 보내며 거의 실험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고등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1학년 때는 단순히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실험을 하며 실험적인 기초를 익히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2학년 시기에는 교육청 연계 활동으로 외부에 나가 실험을 간단하게 기획하고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1학년 때는 선생님께서 실험 전체를 기획하셨다면 2학년 때는 기존에 있기는 하였으나 실험 자체는 저희가 직접 기획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4학년의 진로 활동에서 저는 실험을 완전히 처음부터 구상해보았습니다. 부산물 측정을 통한 산화 스트레스의 추정이란 대주제 하에서 지표를 정하는 것부터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제약 하에서 구상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실험적인 부분에서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저는 해당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주제는 팀장으로서 제가 먼저 제안하였으나 이후 실험 지표를 선정하거나 측정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팀원 모두의 관심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선정한 여러 측정법 중 제약 조건 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 팀원들과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이 가지는 이점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 한 팀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는데 실험의 원리부터 시작하여 소개하고 실험에 합류시킨 것까지 성공한 점에서 융통성 있는 팀 활동의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면접을 통해 면접관님들은 떨어뜨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싶은 학생을 찾습니다. 그렇기에 면접은 사람이 아니라 대화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후배분들도 이를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저는 상황 면접은 다양한 시사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했고 학생부 면접은 활동의 결과보다는 과정과 이유를 깊게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평소 생각의 폭을 넓히는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당연히 사람으로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대비하여 답변의 구조를 몇 개 정도 만들어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당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습니다. 여가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저는 제가 목표로 하던 과인 의예과 학생들의 필독서에 해당 책이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리 특별하게 의예과 학생들이 이 책을 많이 보는지 궁금증이 생겼고 이를 계기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 책 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책의 저자인 폴 칼라니티의 유려한 표현이나 그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주치의인 소피아가 그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단순하게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하며 어떻게 하면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환자가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덜 괴로워할지 등을 주체적으로 고민하며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픔을 치료하는 행위로 환자의 유대관계까지 나아가고 싶다는 저의 의사사항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해당 책을 계기로 의사가 가져야 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제 삶의 태도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이것이 면접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저는 후배분들에게 책을 가려 읽지 않았으면 하는 조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모든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모든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맨스 소설인 오늘 밤 세상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책이 저에게는 진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반면 현실적인 의사에 대해 다룬 책 숨결이 바람이 될 때는 저에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에게 모든 책은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단순히 정보 습득의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고민 또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으니 그렇게 책을 가려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입시 결과를 두고 흔히들 합격할 사람이 합격한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입니다. 여기서 후배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만하지도 자신의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친구에 비해 그 효율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누군가는 그 효율이 너무 좋아서 자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는 본받을 만한 점이 있고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지혜로운 친구가 있고 다정한 친구가 있으며 또 친화성이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친구들의 본받을 곳을 본받고자 노력한다면 저는 당신이 큰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서울대 입학하면 좋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지인들도 모두 기뻐하고 저는 모르는 제 형의 친구의 동생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교일 뿐입니다. 서울대 내에서도 학교 평판에 맞지 않는 친구가 있고 이를 뛰어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신이 서울대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조만간 더 넓은 세상에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 저에게 여러분들의 본받을 만한 점들을 많이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